지금 이제 11시인데요. 50분 정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보니까 강의 다 들어보신 분들 같은데 여기 의자를 이쪽으로 하셔야지 그 허리 다치시면 의자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저를 쳐다보려면은 그렇죠. 허리 다치실까봐 그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석고한 기타사는 우리 여기 또 박사님이 또 노래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그 노래 들어보니까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아주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매주 연구하고 있는데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그 훌륭한 위대한 물질이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옆에 누가 앉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쪽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냥 그런 게 있냐고 진짜 막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중에 여기 딸려온 사람이 한 3-4명 돼요. 뭐 저는 영업을 하진 않지만 근데 그 사람이 뭐 질병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그거 고칠 수 있는 거는 그 이물질밖에 없다. 내가 지금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또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잘하면은 상대방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그 물질을 만들었냐 이제 그러고 먹기만 하면은 내가 100가지 질병이 있더라도 그걸 다 케어해 줄 수 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설명을 하면 상대방이 이해를 딱 하거든요. 이제 그 상대방이 이해를 하는 내가 이제 설명할 때 하는 그 핵심이 2가지거든요. 그거 이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이 이제 71권 이렇게 책 썼습니다. 최근에 쓴 책들 이런 거 전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표지 디자인이 책 쓸 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표지 앞뒤 디자인 하는데 보통 30만 원, 40만 원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하다 보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100%다. 왜냐면 그 AI한테 시키면은 1분만 해주는데 너무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그 일반 디자이너들이 AI가 하는 디자인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따라올 수가 없고 거기다 뭐 이제 저자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그거 밑으로 좀 내려서 좀 이렇게 얇은 글씨로 해줘 그러면 내가 또 막 바꾸고요. 여기에 쓸데없는 그림이 있으면 하단에 있는 그림 빼줘 그러면 싹 빼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에서 사람들이 여기 이제 아카데미 책 있잖아요. 아카데미 같은 거 디자인했더니 가방 들고 이렇게 학교 같은 데 들어가는 거 하는데 보니까 특별한 말을 안 했더니 검둥이도 들어가고 흰둥이도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국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으로 바꿔 그랬더니 한국 사람으로 또 싹 바꾸더라고요. 그다음에 너무 젊어. 거기 어르신들이 50에서 70 사이하고 20대를 갖다 놓고 쭉쭉 빵빵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 50대 70세를 바꿔줘. 그럼 또 싹 바꿔줘. 그래가지고 시대가 지금 뭐 엄청 어마무시한 그 AI 시대가 됐는데 아직 몸을 그 AI처럼 막 고치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에 의하면 2030년도 되면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또 의사들도 다 굶어 죽는답니다. 의사들이 수술하는 것보다 로봇이 수술을 100배 잘해요. 100배. 이렇게 눈깔로다가 이렇게 보면은 엑스레이로 다 찍혀 이게 다 찍혀가면서 자기가 해서 조정 뭐 0.01mm도 안 틀리게 전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의사 되지 마라, 회계사 되지 마라, 세무사 되지 마라, 변호사 되지 마라, 판사검사 되지 마라, 싹 없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물질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SCDG 플러스라고 이제 이거를 학명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학명이라는 걸 쓰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AI한테 물어보니까 야 학명이라는 건 없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볼게. 그걸 내가 이제 정리해가지고 여기 이제 회장님한테 보내드렸는데 학명이라고는 못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혁명이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40년간 연구로 키토산의 초저분자화 318달ton과 높은 양전화율 99%를 달성하신 것은 매우 인상적인 연구 성과입니다. 내가 질문을 했더니 얘가 대답을 한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CDG 플러스와 같은 발효율의 신물질이나 화합물은 엄밀한 의미의 학명 대상이 아닙니다. 학명을 붙일 수 없다는 거죠. 학술적 신물질 명칭 및 특허 국제물질 등록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명을 얻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학술적 식물질 명칭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학명은 식물, 동물, 미생물 등 살아있는 생물 종에 부여하는 명칭벌이기 때문에 학명은 안 돼요. 따라서 연구하신 물질을 학계와 산업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SCDG 플러스라는 명칭으로 보호받으려면 학술지 논문 게재, 학술지에 논문 게재해야 된다는 거죠. 특허 출원, 국제 물질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공식 명칭을 인정받으려면 이게 4단계로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특허는 저희가 신청돼 있고요. 이제 상표 등록을 해야죠. 상표 CDG 플러스라고 상표 등록을 하고 하려면 여기 이제 있잖아요. 공식 명칭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질이 기존 키토산과 글루코사민과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해야 된다. 첫째, 분자량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이제 전화율인데요. 전화율. 여기 이제 얘가 알려줬어요. FTIR, NMR 분석이라는 얘를 통해 가지고 요 아미노기가 양전화로 전화된 비율과 결합 구조 이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NH2가 아미노기인데 이게 이제 그 우리 산성 물질에서 발효가 되면은 이게 NH3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현재 요거는 입증이 됐죠. 우리가 입증을 했어요. 요거 이제 입증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9% 양전화율 측정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 근데 요게 지금 국내에는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영어로다가 했어요. 제가 영어로다 해가지고 요걸 이제 미국 쪽에 의뢰하려고 우리 이제 이사님이 요걸 좀 영어로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일반 그 변리사나 특허하는 분들은 이거 이해를 못해요. 이게 여러분 실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들으셔가지고 이제 뭐 양전화율이 뭔지 뭐 달변이 뭔지 아는데 일반 그 변리사들은 몰라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요거를 그대로 이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이제 번역을 했죠. 미국에 이제 보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 뭐 이제 요것도 요거 영어 번역하는 것도 AI 시키면 돼요. 이거 그냥 미기고선 야 영어로 번역해줘.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딱 번역을 해줬죠. 영어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는 이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타 분석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현재 우리가 이제 그 318달ton은 이제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고요. 이제 요거 있잖아요. 요렇게 원래 이게 글루코사민 안에 글루코사민은 요거 글루코사민 한 개가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 한 개가 이제 요런 게 1000개에서 이제 수만 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요런 게. 근데 여기에 이제 벌써 뭐 1000개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흡수도 안 돼. 피 속으로 들어오지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NH2가 있잖아요. 요거 이름이 이제 아미노기인데 여기 있죠 아미노기. 요 아미노기가 요 수소 이온을 얻어가지고 얻게 되면 H가 3개가 되잖아요. H가 2개, 수소가 2개였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는 수소를 얻어가지고 3개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수소가 얘가 양전기를 띠고 있거든요. 얘를 얻게 되면은 NH3O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거는 요게 NH3 플러스로 바뀐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우리 거 뭐 이게 전체가 뭐 100개가 있다. 100개 중에서 요거 띄고 있는 놈이 몇 개냐 이렇게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기토사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는 전기를 띄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요게 요 NH2가 요걸로 바뀐 거예요. NH3 플러스로 이렇게. 여기 전기를 띄고 있거든요. 100개 중에 몇 개가 전기 띄고 있냐? 100개가 다 띄고 있다는 거죠. 100개가. 99.99%니까 100개가 다 띄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요거 이제 미국에 이제 보내가지고 좀 할 건데. 그래서 양전화율은 키토산의 아민기죠. 아민기가 수소이온을 얻어 암모늄 이온 이렇게 암모늄 이온으로 암모늄 이온이 되는 비율 이런 게 100개가 있었는데 NH3로 50개가 바뀌었다. 그러면 양전화율 50%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측정하는 기계가 우리나라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3년 자연 발효된 액상 키토 디글루코사민 안에 NH3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측정하면 된다. 근데 만약에 이 플러스를 측정할 수 없으면 그냥 NH만 측정해도 된다. 왜냐면은 여기서 측정했더니 얘가 NH3가 돼 있어. 그럼 걔네는 다 전기를 띠고 있는 거, 무조건 전기를 띠고 있는 거니까 뭐 플러스까지 측정하기가 어려우면은 그냥 NH3만 암모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측정해도 된다. 키토산은 아미노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기본인데 산성물질에 발효되면 암모늄 이온으로 변하기 때문에 암모늄의 숫자를 세면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 보낸 거예요. 암모늄 플러스를 세기가 어렵다면은 플러스 떼어버리고 NH3는 셀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NH3를 세게 되면은 NH3가 100개다 그러면 NH3는 전부 플러스를 띄고 있는 거예요. NH2에서 NH3가 되려면 무조건 수소 이온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측정하기 어려우면 NH3가 측정하기 어려우면 그냥 NH3만 측정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키토산의 이제 결정적인 키토산이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결정적인 키토산 자체가 무슨 뭐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인삼 같은 거는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진세노사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이제 산삼에는 종류도 많고 양도 많이 들어있어 산삼이 비싼 거예요. 희귀 진세노사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진세노사이드가 한 200가지 정도 되는데 산삼에서만 추출되는 희귀 진세노사이드가 있거든요. 그걸 먹으면은 죽었던 사람도 사는 게 그 희귀 진세노사이드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글루코사민은 그런 뭐 희귀한 물질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거냐? 첫 번째는 이제 흡수율이 흡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양전화니까 양전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양전화율이 높으려면은 이게 1000개가 똘똘하게 뭉쳐요. 그럼 전기 띄워봤자 1000개가 하나 띄는 거야 전기를, 그렇죠? 그럼 전기율이 되게 낮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쪼개져, 조그맣게 쪼개졌는데 전부 전기를 띄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양전화율은 저분자일수록 분자량이 적을수록 당연히 전기를 많이 띄겠죠. 100명이 전기 하나 띄는 것보다 한 명이 전기 띄면 전기가 100개가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양전화율은 이렇게 저분자일수록 양전화율이 높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신기한 건데 산성물질을 만나야지만 양전기를 떼요. 요 수소가 요 수소 이온을 띠려면은 이 글루코사민이 산성물질을 만나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산성물질 우리 발효되는 액 자체가 얘가 감식초고 주성분이 감식초거든요. 그러니까 감식초가 pH 농도 2.5에서 3.5의 굉장히 강산성이거든요. 얘가 거기에서 3년간 발효를 시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99%라는 말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99. 이제 이게 되는데 얘는 이제 몇 프로냐 얘한테 물어봤지. A형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몇 프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를 알아내는 그 과학자들이 이거를 알아내는 공식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키토산의 아미노기가 산성용액이 있죠. 산성용액에서 양전을 띄는 비율을 이 박사들이 공식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핸더슨 하셀바흐라는 사람이 공식을 만들어놨는데 그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거 양전화율이 99.99%로 추정이 된다. 왜냐면 아직은 우리가 확정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앞에 우리가 뭐를 했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흡수율이었는데 흡수율 우리가 확정받기 전에 AI한테 물어봤잖아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AI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개 179달톤에서 500달톤 사이 될 거다. 얘가 그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추정을 했는데 실제로 재보니까 딱 그 사이에요. 실제로 재보니까 딱 나왔죠. 여기 평균 분자량이 318달톤이잖아요. 근데 이 시험 성적서가 나오기 전에 AI한테 물었을 때 AI가 대답하기를 아마 분자량이 179달톤에서 500달톤 사이 나올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사이 나왔잖아요. 318달톤.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이 양전화율도 99.99%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토산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게 이 게 껍질이나 새우 껍질 이런 갑각류 껍질이잖아요. 알맹이는 안 쓰고요. 껍질만. 근데 이 껍질이 되게 이제 키틴이 한 20-30%, 칼슘이 40-50%, 단백질이 30-40% 그래가지고 이 게 껍질을 이온화해가지고 만든 칼슘이 이온화 칼슘이에요. 칼슘이. 그 게 껍질이나 조개 껍데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우리 감식초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이온화, 액상으로 해, 이온화 칼슘. 그래서 시중에서 많이 팔잖아요. 이온화 칼슘이라고. 네, 근데 그거는 뭐 흡수율 좋다 그런데 이건 딱 먹으면은 비린내가 확 나죠. 거기서 게 껍질이나 조개 껍데기를 이온화해가지고 만든 거니까. 왜 그러냐면 이 껍질에 40-50%가 칼슘이거든요. 탄산칼슘이라고. 그래서 시중에서 여러분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온화 칼슘 치시게 되면은 다 이 껍질 있잖아요. 조개 껍데기나 이런 거를 아까 말한 산성물질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온화를 시킨 거예요. 강제로. 이온화 시키는 또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 칼슘이나 단백질이 필요 없으니까요. 이걸 다 뺀 거죠. 이걸. 그래서 이 게 껍질에서 칼슘하고 단백질을 빼게 되면은 이렇게 키틴이라는 게 생깁니다. 키틴. 이 키틴에 이렇게 생긴 거를 아세틸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이게 키틴에. 이렇게. 그래서 게 껍질에서 칼슘하고 단백질을 빼요. 그걸 이제 탈단백, 탈무기질이라고 하죠. 하면은 이렇게 키틴이 됩니다. 키틴이 얘죠, 얘. 얘가 키틴이죠. 얘가 게 껍질인데 여기에서 단백질하고 칼슘 다 뺀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아세틸기를 떼어내게 되면 이제 키토산이 되는 거예요. 키토산. 아까 얘기한 분자구조. 어떤 분자구조냐면 요 분자구조. 요 분자구조가 되는 거죠. 딱 그걸 떼어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떼어내면 이렇게 키토산이 되는데 요거 하나를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는 이제 글루코사민입니다. 요거 하나를 글루코사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천연 가운데 일반적인 데 있는 키토산은
요게 이제 한 10,000개에서 20,000개 정도 결합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뭐 흡수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고분자는 대개 이제 1,000개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글루코사민은 하나가 분자량이 179달톤이에요. 179달톤 하나가. 그러면 요거를 이제 1,000개면 17만 9천 달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흡수가 되려면 얘가 한 500달톤 정도 밑으로 내려와요. 500달톤 밑으로 내려오면 거의 100%고요. 한 2,500달톤 밑으로 내려오면 한 80에서 9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거는 이제 이게 딱 318달톤이니까요. 179달톤이 하나니까 두 개면은 358달톤이죠. 두 개가. 318달톤은 우리 거는 두 개보다 작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름을 D라고 한 거. D. 하나는 글루코사민, 두 개는 디글루코사민, 세 개는 트리글루코사민, 그 다음에 이제 세 개 이상 4개, 5개에서 12개까지는 이제 올리고글루코사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D죠. 네, 그래가지고 요 키토산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얘는 되게 이제 10,000개에서 20,000개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라가지고 1,000개 단위로 만든 게 이제 고분자 키토산.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거의 다가 고분자 키토산입니다. 얘네들이 써놨죠, 이름을. 자기네 거는 고분자 키토산이고. 되게 뭐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되게 나쁜 말이죠. 고분자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거는 흡수 안 되는 키토산입니다 하는 얘기랑 똑같죠. 예. 고분자는 이게 보통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1,000개 이상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가 179달톤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고분자는 여기 이제 17만 9천 달톤. 이렇게. 그러면 되게 한 500달톤 이하면 이제 흡수가 이론적으로 100%다. 이론적이란 말은 꼭 붙여요.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또 100% 흡수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흡수 메커니즘이 굉장히 되죠. 그러니까 고분자 키토산은 흡수가 안 되는 키토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쓰이냐면 되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연결된 요거를 관이라고 하죠. 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여기에서만 해서 작용하는 거. 작용하니까 뭐냐면 이제 지방이나 이런 거 먹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지방 흡착 배설하는 역할. 이거는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이제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 요거 두 개는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거는 안 된다. 왜? 피 속으로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키토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흡수율이라는 거는 피 속으로 들어오는 거를 얘기합니다. 피 속으로 들어와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혈관을 따라서 혈관에서 모세혈과 가지고 이제 세포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죠. 이렇게. 흡수가 안 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이 쌀밥 먹었는데 흡수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죠. 뭐 쌀이 일로 들어와서 일로 다 나가.
그러니까 밥은 겁나 맛있게 먹었는데 삐쩍삐쩍 말라 죽는 거지. 이런 게. 그러니까 흡수가 이제 흡수율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흡수율은 되게 이제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흡수가 되거든요. 이제 흡수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흡수율이죠. 흡수율은 우리 거는 318달톤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흡수율. 흡수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첫째가 흡수율에서 제일 중요한 첫째가 수용성이래. 수용성. 물에 녹아야 돼. 물에. 왜냐면 물에 안 녹으면은 흡수가 안 돼. 하나가 물이 있고요. 물만은 아니에요. 하나는 기름. 수용성이 있고 지용성이 있죠. 당근 같은 거는 기름에 볶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얘는 기름에 잘 녹아. 거기서 물에는 안 녹아. 기름에 녹아. 그래서 이제 물 아니면 기름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첫 번째가 예외, 요거는 뭐냐면 액상이 돼야 된다. 첫 번째, 액상. 액상이 안 되면 흡수가 안 돼. 그 두 번째는 이온화가 돼요. 이온화.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전기를 떼야 돼요. 전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해요. 이제 사이즈가 크면 안 되죠. 사이즈가 분자량이 500달톤 이하면 좋다. 근데 2500달톤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500달톤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아미노산하고 결합해야 돼. 요거를 이제 펩타이드 또는 킬레이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펩타이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펩타이드 상태가 돼야 돼.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건 이걸 다 갖추고 있죠. 왜냐면 우리가 분자량이 얼마냐? 우리가 318달톤.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게 분자량이거든요. 분자량. 근데 우리 거는 제품 자체가 액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 띄고 있잖아요. NH 플러스. 우리 게 NH3 플러스 전기 띄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318달톤이죠. 그리고 우리 건 아미노산으로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흡수율 100%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뭐 한 90% 이상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키토산으로 효과를 보려면 첫 번째가 이제 흡수율이다. 뭐 피 속으로 들어와야 무슨 뭐 간으로 가든지 뇌로 가든지 그다음에 뭐 폐로 가든지 아니면 장으로 가든지 전립선으로 가든지 췌장으로 가든지 담낭으로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318달톤 수준이면 이게 어느 정도로 흡수가 잘 되냐면 318달톤이잖아요. 그러면 세포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사이 있죠. 세포 사이사이로도 갈 수 있고요. 뭐 혈관도 다 세포니까 혈관 내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혈관 밖에 혈관 밖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포니까 이게 뭐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다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얘는 세포까지 세포까지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게 없어요. 이런 게 세포 안에 다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소원 과정이 없이 즉각 흡수된다고 그러죠. 이거는 뭐 몸 안에서 소화될 필요가 없어요. 밖에서 이미 소화가 다 끝난 거예요. 그냥 마시면은 그냥 흡수가 100% 되는 거예요. 뭐 근데 다른 것들은 저기 고분자 키토산이 있잖아요. 이거는 분자량이 17만 9천이니까 하나도 못 들어오거든 얘가. 근데 얘 중에서 한 뭐 0.1%에서 많으면 한 2, 3% 이렇게 흡수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되게 얘가 가볍죠. 근데 얘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얘가 위산을 만나야 돼요. 그럼 되게 위에서 많이 머무르면 2시간 머무르거든요. 2시간 동안 내가 쪼개지는 거죠. 쪼개져요. 위산에 의해서 2시간 동안 얘가 분해가 되거든요. 분해가 돼가지고 얘가 만약에 500달톤 밑으로 분해된 것도 있겠죠. 일부는. 그래서 흡수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얘가 위산을 만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 거는 위산을 만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이미 318달톤 돼 있는데 위산을 만나가지고 더 쪼개질 것도 없다. 그래서 우린 액체를 이렇게 들이키시잖아요. 그럼 위를요 거의 1분도 머무르지 않아요. 이렇게 서서 드시잖아요. 이렇게 액체를 드시죠. 그럼 뭐 이렇게 그 생로병사 비물 같은데 보면 액체 먹는 거 이렇게 왜 물로 흘러가는 거 보이지 않아요? 이게 먹죠. 그럼 위를요 2, 3초 만에 통과할 거예요. 액상이라서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위산을 만날 염려가 없죠. 근데 저 가루 같은 경우는 먹게 되면 위에서 좀 머무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화 과정 없이 이렇게 이제 즉각적으로 흡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은 그 유산균 많이 사서 드시잖아요. 유산균이 위에서 위산이 녹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위산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2중 코팅, 3중 코팅 한다 그런 얘기 들어오셨죠? 근데 그 우리 선조들이 더 지혜로워요. 봉침이 있잖아요. 봉침이 국물 안에 유산균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걸 공복에다 마시잖아요. 그럼 위에 머물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죠. 균이 더 거의 죽지 않아요. 유산균은 가루나 타블렛으로 먹으면 안 되고 액체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 후배 중에 서울대 미생물학과 나온 친구 있는데 아버지를 그 유산균 미생물로 해가지고 치매를 정상으로 만든 친구잖아요. 뇌하고 장하고 하잖아요. 그게 천안에 있는데 걔는 다 액체로 돼 있어요. 균을 독일에서 10년 연구할 때 공동 특허를 해놨어. 그래서 그걸 가져왔는데 그냥 무 쓸어 넣고 그냥 물 넣고요. 그 미생물 가루 넣잖아요. 그럼 다음 날이면 벌써 발효돼 가지고요. 그 국물 마시잖아요. 그래서 넌 코팅도 안 하냐 그랬더니 교수님 코팅해봐요. 꽝이야. 그게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액체로 마시면은 여기를 그냥 통과하기 때문에 위산이 분비될 새가 없대. 새가 없이 확 지나가가지고 다 살아서 간대. 유산균 드시려면 뭘로 드셔야 돼? 그래서 네? 김치국물 마시고 이래야 돼. 유산균 살아서 하려면 뭐로? 액체로. 가능한. 이제 대표적인 게 동치입니다. 김치국물. 먹을 때는 누워서 먹지 말고 되도록이면 서서 먹으면 되게 빨리 샥 지나. 그러면 이게 머물러야 위산이 나오는데 그냥 통과하니까 위산 뭐 들어왔네, 뭐 위산 만들어 그랬더니 휙 지나가 버렸네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거는 액체로 되어 있잖아요. 액체로. 근데 우리 거는 뭐 액체로 되어 있는데 위에 머물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밖에서 이미 318 달톤으로 이미 분해가 되어 있죠. 저 318 달톤이 거의 물 수준이에요. 흡수율 거의 100%. 여러분이 키토산 딱 드시게 되면 30초 지나면 이미 피 속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흡수율이다. 이 흡수율에 의해서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모든 질병을 다 케어할 수 있는 것은 흡수가 돼가지고 내가 병을 앓고 있는 곳까지 얘가 와야 되거든. 근데 우리 몸에 어디에 이상이 있더라도 얘는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물질이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왜? 분자량이 작아서 다 찾아갑니다. 세포 안에도 들어가는데 뭐 세포 사이는 못 가겠어요. 그래서 압도적인 흡수율, 이게 이제 우리 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양전에. 그러면은 뭐 흡수만 되면 뭐해? 흡수가 되면 뭐해? 내가 가서 무슨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양리작용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무슨 과학적인 무슨 뭐 과학적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작용. 그게 우리가 무슨 작용을 했냐면 얘가 전기화학적 작용을 전기화학적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전기화학적 작용을 하는 거에 핵심이 NH3 플러스죠. 여기 양전기, 암모늄 이온이죠. 이온. 여기 양전기를 떴단 말이에요. 여기 양전기를 떴거든요. 양전기. 흡수가 되는데 양전기를 안 뜨고 있으면 아무 역할도 못 하죠. 양전기를 띄고 있어야 하지만 왜? 우리 몸 안에 거의 나쁜 놈들은 다 음전기 띄고 있거든요. 이렇게 양전기. 이렇게 여기 NH2요. 아미노기가 얘가 약산성 환경에서 수소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NH 양전기를 띄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양전기를 띈 물질이 지구상에서 키토산밖에 없다. 다른 어떤 것도 내 몸에 10가지 질병을 동시에 고칠 수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 개껍질, 여기 해놨죠. 일반적인 식물성 다당류, 우리가 먹는 모든 탄수화물에는 전하가 없거나 음전기를 띄었죠. 이렇게. 그래서 포도당이 음전기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드시게 되면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포도당을 잡아가지고 빼내주니까. 이렇게. 근데 개나 새우껍질에서 추출한 키토산은 구전에 이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수용액 상태, 특히 산성 조건에서 수소 이온과 결합해가지고 양전하를 띄게 된다. 그러니까 양전하를 띄는 것은 키토산에밖에 없어요. 우리 몸 안에 만 가지 질병이 생기는데 우리 몸 안에 그 만 가지 질병, 우리 모든 질병의 궁극적 원인을 찾아가 보니까 얘가 음이온 노폐물이에요. 음이온 노폐물. 얘가 음이온 노폐물. 근데 이 음이온 노폐물이 우리 몸 어디에 있어도 100% 침투해서 결합해서 빼낼 수 있는 게 지구상의 개껍질이나 새껍질에 의해서 감식초에 의해서 3년 발효된 키토산에밖에 없죠. 이런 키토산이 그럼 또 있냐? 없습니다. 지구상에.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물질로는
근데 함량하고 기간은 몰라요, 저는. 함량을 어느 정도로 어느 기간 먹어야 되는지는 임상이 저는 없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꾸준히 먹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 거의 모든 질병의 궁극적인 원인이 음이온 노폐물이기 때문에 이 음이온 노폐물과 결합하는 게 바로 NH3 플러스 양전화. 얘가 무슨 영역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양전기를 갖고 있는데 얘가 음전기잖아요. 그래서 얘를 첫째 무력화시켜요. 무력화. 또는 흡착해서 배설해요. 배설. 첫 번째는 무력화시켜요. 이게 딱 결합시켜가지고 음이온은 띄고 있는데 양전이 딱 결합하잖아요. 그럼 얘가 암이 음전기 띄고 있거든요. 음전기 띄고 있는 게 양전기잖아요. 얘를 딱 감싸버려요. 그러면 암세포가 제 기능을 못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흡착해서 배설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10개나 20개의 질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얘를 적당한 양을 꾸준히 먹게 되면은 이 음이온 노폐물을 다 배출하니까 그래서 얘가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적어놨잖아요. 고분자 키토산은 안 된다. 왜? 흡수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두 번째, 우리 거는 흡수율은 피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피 속으로 들어가려면 저 네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여기 그 사이즈죠. 사이즈. 여기 제일 중요한 조건이 요 사이즈죠. 요거. 그 다음에 액상화. 그 다음에 이온화죠. 그렇죠? 이거를 다 갖고 있는 게 서태환 키토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니까. 자꾸 다른 거 뭐 다른 키토산도 뭐 조금 좋지 않을까 그러는데 조금도 안 좋아요. 조금도 안 좋다니까. 그러면 이제 시중에 뭐가 있냐면 분자량은 작은 게 있어요. 이게 우린 발효 방식으로 분해를 했잖아요. 얘네들이 요거 나노 방식으로 나노화 기계가 있거든요. 나노화 기계로 분해했다고. 나노 방식으로 분해했다고. 나노화돼서 300달톤 전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돼 있냐면 그게 키토 올리고 사칼라이드라고 돼요. COW. 그래서 그 쿠팡 같은 데 들어보면 우리 거 키토 올리고 사칼라이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2500달톤 이하거든요. 얘도 흡수율이 한 90%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걔가 피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걔는 가루인데? 뭐가 돼야 돼요? 액상이 돼야 되잖아요. 전기 떼야 되잖아요. 사이즈만 작죠, 그냥. 사이즈만 작는다고 들어온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액체만 들어올 수 있지 피 속으로는 건더기는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노화돼가지고 사이즈 분자량은 300달톤이긴 한데 나머지 조건들을 못 갖추는 거죠. 이 아미노산 킬레이션이네 이런. 그래서 흡수율이 키토 올리고 사칼라이드를 하더라도 흡수율이 절대로 5%를 넘지 않아요. 아니 100%라고 합시다. 그래도 효과 하나도 없어. 왜 그렇죠? 걔네는 양전기를 띄고 있지 않아요. 흡수가 100% 돼도 걔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 왜냐면 그 키토산 자체가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 양전기가 효과를 내는 건데 걔는 그냥 디귿다 작기만 하지 양전기를 안 띄고 있거든. 양전기를 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전기를 띄려면 산성물질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산성물질을 만나가지고 발효가 돼야 되거든요. 요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산성물질 하에서 발효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발효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이즈만 작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양전해율이 제로냐? 제로는 아니야 또. 왜? 먹게 되면 위산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길어봤자 얘는 몇 시간 발효되겠어요? 2시간 발효되죠. 2시간.
2시간 발효되면 양전기를 얼마나 뛰겠어요 이게. 엑세도 아닌데. 우리 거는 얼마 발효됐어요? 3년 했잖아요. 3년에서 길면 5년, 7년 이렇게 했죠. 비교가 불가합니다. 비교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적으로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거는 흡수율도 이론적으로 100%고 90% 이상이지만 결정적인 것은 피 속으로 들어가서 간에 나빠서 간까지 왔는데 양전기 안 뛰고 있어. 꽝이에요. 간 안에 있는 노폐물질은 얘네들이 음전기 뛰고 있는데 걔를 빼내려면은 양전기를 껴야 되는데 양전기가 없어. 들어오면 뭐해? 아무 소용없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양전화율 얘가 결국 다 고치는 거다. 얘가 양전화율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리고 이제 진짜 위대한 게 뭐냐면 이 키토산에 들어있는 저 NH3 플러스 저 양전화율은 이것도 이거 왜 이런지는 이거 몰라요. 이거 사실 이거 왜 이런지 몰라요. 왜 나쁜 놈만 결합하고 좋은 거는 살리는지를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우리 몸 안에 보면 염소, 콜레스테롤, 혈전, 불용물질, 요산, 화학물질, 유해물질, 담즙산, 환경독소, 지방산, 농약, 세균, 발암물질, 중성지방, 바이러스, 중금속, 다이옥신, 박테리아, 환경호르몬, 젖산, 포도당, 암. 얘네들이 다 음연 띄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한 방에 다 해결해 줄게. 그냥 너 병이 몇 가지야? 100가지야? 내가 너 한 방에 해결해 줄게. 왜? 뭐 먹어? 성태환 키토산 먹어. 한 방에 해결해 줄게. 왜? 네 병이 갖고 있는 원인이 100가지인데 원인이 같아. 원인이 같아. 그 얼마나 이게 중요해. 선택적 화학적 결합을 정확한 용어로 하면 선택적 전기화학적 결합이죠. 전기화학적 결합.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노폐물이 있고 그런데 걔하고 딱 결합해가지고 걔만 딱 빼냈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한 비타민 C가 있어요. 비타민 C. 비타민 C가 얘가 음연 띄고 있거든요. 비타민 C가.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는 드시게 되면 몸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2시간이에요. 2시간. 비타민 C는. 비타민 C는 아침에 막 1200mg 이렇게 먹을 필요가 없어요. 저도 3000mg 먹고 저녁에 3000mg 나눠 먹거든요. 왜냐면 이게 몸 안에 2시간밖에 못 머물러요. 그런데 키토산에 얘를 녹여서 먹잖아요. 6시간 동안 얘를 딱 잡아요. 왜냐면 키토산이 플러스잖아요. 얘가 마이너스고. 그래서 비타민 C를 딱 잡아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효과를 확 발휘되게 하지 않고 차츰 발휘.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과에서 비타민 C 타서 드시게 되면 효과가 6시간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6시간 지속되는 비타민 C는 없죠. 근데 우리 키토산에 타서 드시면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효과가 쭉 발휘가 돼요. 당뇨약 먹었는데 한꺼번에 확 녹으면은 2-3시간밖에 없는데 요새 당뇨약은 아침에 먹잖아요. 24시간 동안 천천히 녹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속성 당뇨약이라고. 지속성. 지금은 다 지속성으로 나와요. 좀 있으면 당뇨약이 뭐냐면 하나를 먹으면 한 달 동안 천천히 녹으면서 혈당을 제어해줘요. 혈당량 당뇨약 맨날 먹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지속성 당뇨약이 곧 나옵니다. 하나를 먹으면 한 달 가요. 이렇게. 몸 안에서 조금씩 녹여요. 아니면 그 단백질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한 겹이 녹아서 없어지면 하루, 그러면 하루 지나면 또 한 겹이 녹여지면 또 하루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타민 C를 여러분 타서 드시면 비타민 C를 딱 잡아가지고 얘가 효과가 천천히 발휘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비타민 C고요. 리파제는 뭐냐면요. 여기 리파제가 삼겹살 같은 거 드시게 되면은 그 고기를 녹여서 지방을 지방산으로 만들어서 피 속으로 집어넣어주는 소화 효소 리파제거든요. 얘가. 근데 얘가 음이온으로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삼겹살 같은 거 드셨어. 드시고 나가지고 우리 키토산 한 2개 타서 쫙 마셨어. 그러면 몸 안에 있는 리파제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 삼겹살을 녹여야 되잖아요. 리파제를 꽉 잡고 있어서 삼겹살을 못 녹여. 그러면 일로 어떻게 돼?
삼겹하면서 확 나와요. 삼겹살이 피 속으로 들어가야 해코지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거는 여러분 기름진 음식 드시고 나서 저걸 한 포나 두 포를 물에다 타가지고 쫙 좀 물에 드셔요. 그러면 삼겹살 다 써. 삼겹살 얘네들 다 지방으로 분해되면 음이온 띄거든요. 마이너스 전기 띄거든요. 다 코액해요. 그러면 삼겹살이 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만이 안 돼요. 기분 좋게 삼겹살을 먹었는데 다음날 여기서 사면 삼겹하면서 확 나오는데 건더기가 안 나오고 액체 삼겹이 나오죠. 액체 삼겹. 그래가지고 우리 거 삼겹살 드시고 우리 거 세포 정도 드시면 다음날 똥 탁 싸면은 기름이 둥둥둥둥둥 뜨지. 그 기름이 원래는 피 속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간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바제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 바제를. 그 다음에 이제 포도당도 음이온도 포도당도. 그래서 우리 거를 드시게 되면은 살이 안 찌는 게 방해가 돼. 포도당이 생기면 딱 잡아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뭐가 낮아져? 혈당이 낮아지죠.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 거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뭐 항산화는 우리 거는 몸 안에서 우리 몸을 해치는 거에 거의 90%가 활성산소거든요. 근데 우리 거 먹잖아요. 간접적으로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것도 있지만 활성산소를 바로 억제해요. 바로. 활성산소가 음전기 띄고 있어요. 활성산소 직접 제거하잖아요. 직접 제거합니다. 염증도 그냥 바로 차단이에요. 여기 염증 만드는 이 신호가 있거든요. NF-kB라고 얘 완전히 얘가 음연 띄고 있어. 딱 맞게 되면은 그 염증 만드는 통신 기질이 그냥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얘네가 막 통신을 보내가지고 야 빨리빨리 염증 만들어 그래야 되는데 통신이 안 가. 그게 이제 바로 여기 우리 것 드시. 그래서 좀 이걸 꾸준히 드시게 되면은 그냥 뭐 한 여기 이제 어르신들 딱 봐는 아이고 씨 내가 120에 강의왔는데 그때도 계속 나오는 거 안 주고. 내가 150 먹었더니 그때도 안 주고 저 형님들 안 주고 환장하겠어요. 내가 150인데 다 170이야. 이거 먹으면은 뭐 죽을 염려가 없죠. 생명 연장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발로 걸어다니면서 뭐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하면서 해야지 뭐 똥오줌 받아내면서 10년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염증 없음 그래. 그다음에 이제 면역 활성화 시켜줘. 얘는 아주 희한해 얘는. NK 세포, 대식 세포 엄청 활성화해가지고 면역력 엄청 좋아지고 장 있잖아요. 장 여기 있죠. 이 고분자 있잖아요. 이 고분자보다 SCDG 플러스는요. 장을 좋게 하는 게 곱하기 10배도 더 세요. 이상. 10배 이상. 왜냐면 얘는 분자량이 고분자면 최소한 1000달톤이거든. 1000달톤에서 한 5000달톤 되거든요. 근데 우리 게 318달톤이니까 나누면은 10배죠. 10배. 무슨 소리냐면 고분자 키토산은 덩어리가 이만한 놈이 세균 한 마리 잡는 거예요. 세균 한 마리가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 얘는 전기 하나 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쪼잔쪼잔하게 다 나눠졌어요. 짜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균이 100마리다 그러면 우리 거는 1개야. 가가지고 그냥 다 잡아버려. 그러니까 장이 좋아지는 게 고분자보다 우리 게 훨씬 더 빨리 좋아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산성화도 이제 다 막아주고요. 산성화도. 그 다음에 세포가 신호 전달. 이게 통신도 뭐 통신이 이렇게 전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여기 세포가 안테나 있잖아요. 안테나 청소 다 해줘. 세포에 이렇게 모든 세포는 이렇게 뿔이 달려 있거든요. 안테나가. 근데 거기에 때가 껴가지고 통신이 안 돼.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가 안 돼. 근데 이 안테나에 낀 때를 다 빨아주니까 그냥 통신이 잘 돼. 세포 간 통신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센서를 좋아해주고. 그래서 이제 발효, 유기산도 좋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거 이제 만들어 드렸죠.
우리 거는 여러분이 이제 저기 그 우리 이윤서 이사님 통해 가지고 궁금하신 질병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윤서 이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거든요. 요번에 뭐 중증 근무력증이 근무력증에 좋은지 연구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쫙 AI 막 괴롭혀가지고 연구 쫙 해가지고 정리 딱 해서 보내주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뭐 다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 이윤서 이사님한테 요런 것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연구해가지고 여러분이 딱 볼 수 있도록 파일로 만들어서 딱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5분 전인데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